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k가 8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이제 실수 k의 값을 구해냈어. fx를 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에다가 f의 k는 8 이거거든. 맞지? 요거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요거를 t라고 쓰면 돼. fk를 t라 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t라고 하면 ft는 8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 t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해봐. 하면 되잖아.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 t 넣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8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t는 2t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네. 맞나? 네. 그래서 이거 되겠네. 왜 되잖아? t 음수인 것까지 되잖아. t 음수니까 성립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t가 원래 fk였으니까 뭐 fk는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됐으니까 여기서 fk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k가 요 안에서 k가 음수일 때 찾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양시키면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2분의 11 되고, 그죠? k는 4분의 11 되는 거잖아. 근데 k가 뭔데? 양수이므로 성립 하나 나. 성립 안 한다고. 탈락이라고, 탈락. 됐어? 그럼 두 번째 k는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보면 되겠지. 둘 다 안 될 수도 있어. 네. 자, 둘 다 안 될 수가 없구나. 일단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갖다가 넣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5인 거잖아. 양변에 2 곱해주면 2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6은 마이너스 5 되고,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8k 넘어가니까 플러스 11은 0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그지? 안 되잖아. 되니까. 기분이 나쁘네. 해보자, 이거는. k는. 한번 할 필요 없네. 요거 이제 두 분의 곱도 양수고, 두 분의 합도 양수다, 그지? 네. 그럼 두 분의, 잠시만, 둘 다 양수야? 곱이야. 곱이 음식 나오죠. 아니, 합은 양수고.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럼 나와야겠네, 그죠? 그러면 실수 k 값을 합을 구했으니까 k 구해자. k는 4. a분의니까 2분의. 그죠?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16. 그죠? 반의 제곱이 16.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없나, 여기? 허근이가 20이잖아. 허근이네. 맞지? 실수 K를 구했으니까. 맞아? 아직 K였다. K는 적재. 미안. 자, 2분의 A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얼마? 16. 마이너스 AC니까 22.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UI가 되네. 맞나? 그래서 K가 실수이므로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야. 탈락.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제 T가 만약에 양수일 때를 해보면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해보면 일단 먼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t 4t 플러스 3이 8되는 거 찾는 거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1, 4니까 어디가 1, 5니까 어디가 마이너스다? 여기 마이너스다. t가 5 또는 t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t가 0보다 크게 나왔잖아. 이것이므로 t는 얼마? 5 된다 밖에 안 되고 그러면 t가 5라는 얘기는 fk가 5 된다는 이야기고 요 안에서 k가 0보다 작을 때를 해보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5가 된다.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 된다. 맞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예요. k 음수니까 성립한다. 그지? 음수이므로 성립한다. 해결됐고 이 안에서 두 번째 그러면은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해볼 건데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5가 되는 거고 k제곱 마이너스 4k고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다 라는 얘기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는 거고 a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4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2라서 2 풀마 루트 6 된다. 그지? 근데 k가 뭔데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것이므로 k는 뭐만 된다? 2 플러스 루트 6만 되는 거야. 얘는 루트 4보다는 더 큰 놈이니까 음수되잖아.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루트 6만 되겠다라는 설명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되는 k의 값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1 또는 k는 2 플러스 루트 6 된다. 따라서 k의 값의 합은 k의 값의 합은 얼마? 1 플러스 루트 6이 된다라고 풀면 되겠지. 답이 4가 된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럼 두 번 하면 되는 거고 저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좀 시기 너무 길고 이게 복잡하다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케이스를 나누는 거랑 똑같은데 케이스를 그래프로 그리면 좀 지울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봐봐요. 내가 푸는 방법이 여기 x가 0보다 작을 때 0 넣었을 때 값이 3이지 3이고 등호가 안 들어가고 3이고 여기 등호 들어가네 색칠되니까 여기서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오는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저기 축이 2다 말이야. 축 1, 2, 2가 축이고 완전 제곱 만들면 저기 뭐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되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게끔 만들고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 3이가 저기 1, 여기 지나네. 여기 3도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 거야 그래프가.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봐봐 f의 fk가 뭐 되는 거 찾는 거야? 우리가 문제에서 8 되는 거 찾는 거지? 네. 그럼 뭐 fk가 8 되는 걸 생각하면 fk, t 잡는 것까지 똑같아. 그럼 뭐 ft가 8 되는 거 찾아냈으니까 8이 되는 거 여기단 말이야. 오케이? 얘가 8이란 말이야. y는 8. 그럼 여기 교점한 개 가지고 여기 교점한 개 가지고까지는 똑같이 찾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t의 값이 아까 전에 뭐였어? 응? 이쪽에 있을 때는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양수 쪽에 있을 때는 t의 값이 5 되는 거예요. 5 되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그러면 fk는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 찾아야 되나? 그지?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네. 그러면 fk는 마이너스 5 되든가 또는 fk는 5 되든가, 이거 두 개가 나온다. 근데 fk는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거는 여기 선거면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선거해야 되나? 교점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프하고 교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야. 케이스를 버려버려 주는 거지. 저 앞에 첫 번째. 이 첫 번째 요 케이스에서 아예 버려버릴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5 되는 게 그래프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이해돼? 그럼 더 버려주고. 그 다음에 fk는 5 되는 거는 지금 뭐 되는 거예요? 5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선거면.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두 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함께 나오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이쪽에 나오는 게 1 플러스 루트 6 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케이스들을 조금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는 이제 아까 t 두는 거 있지? fk를 t로 두는 거는 똑같아. 근데 거기서 케이스를 조금 줄여보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조금 더 케이스를 없앨 수는 있어.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거 요즘 찾으려면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찾으려면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 요즘 찾았을 때 방정식 풀었을 때 여기 x의 값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뭐 잘 나오는 문제야 시험 문제에서 거의. 그다음 8번. 자, 8번 보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고 x가 음수 x 플러스 2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것이 뭐냐면 x 플러스 2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 합성함수 gfx의 지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일 때 실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g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제 fx가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러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fx의 범위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찾았을 때 y의 값의 범위가 이제 뭐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온다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fx를 조금 더 정리해서 풀어보자. fx를 정리해서 풀어보면 제가 x-a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플러스 2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케이. 그럼 봐봐요. 지금 gx인데 생각하면 간단한데 gfx잖아. 그럼 여기에 fx의 지역에 따라서 g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나? 근데 g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았어? 얘의 지역이 이 전체 지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그럼 이쪽에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이 f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역이 된다는 얘기야. 즉 gx의 지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돼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 그래프 그려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g의 f의 x의 지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fx의 지역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이거 바로 쓰면 된다. 미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미안. 요걸 밑에 줄여야 돼. 사이 띄어야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고, y축이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하고 있는다. 그지? 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설명이가 좀 어렵네. gx가,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므로 그냥 g의 fx의 지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뭐가 된다? fx의 지역이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했다는 얘기.
f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요게 이제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자, fx 그래프 그릴게요. x축이고, 그 다음에 y축이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1이라 가지고 여기 2돼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2차 함수 꼴이야. 그럼 이제 아래로 몰록한 그래프인 거고, 그지? 근데 지역이 뭐였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방이 오른쪽에 있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런 데 있다. 축방이 여기 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0 넣었을 때는 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의 지역이 뭐가 되는데? 이게 지금 f거든. f의 지역이 뭔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될 거 아니야. 안 되잖아. 지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2 여기 값까지는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 축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명확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야지 이제 지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fx의 지역이, fx의 지역이,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축방이 뭐였지? 마이너스 a제. 마이너스 a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되고, 그제? 꼭지점의 y 좌표가 뭐 된다? y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a는 양수인 거고, 지금 꼭지점의 y 좌표가 만들어 놓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제. 얘가 마이너스 2 돼야 된다. 그럼 넘어가면 4니까 a제곱이 얼마? 4. 따라서 a는 얼마? 2만 되겠네. 양수니까. 됐어? a가 2 된다는 참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a니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했나? 네. 이게 쉽진 않아요. 일단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y의 얘의 지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g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거든. 그럼 이 fx 역할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얘기는 fx의 지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쪽에는 뭐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x가 0보다 작다 해서의 지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생기려면 마이너스 2 촉개의 방정식이 음수가 돼야 되고 꼭지의 y좌표는 여기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된다는 얘기. 그래서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 나와도 변별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틀린 애들이 90%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도 이제 생각을 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t로 치환만 잘하면 되는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t로 치환하고 다시 돌려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로 선생님 한번 그리면 x축이고 그 다음 여기 y축이고 그 다음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까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되고 그 다음에 1, 니까 여기에 뭐고 저기 좌표는 안 나와 있나?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런 데 있네. 있고. 그 다음에 1,1 지나는 거는 명확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또 어디 한 번 더 끼고. 그죠? 그 다음에 3,3 지나는 게 또 명확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요점 지나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됐어? 자, 봐봐. f의 x인데 여기 f가 fx가 있다. 그치? 하나.
방정식이야 얘가. 방정식이라고. 자, 여기에서 자 fx를 t로 두는 거야. 이렇게 두자 말이야. fx를 t로 두자. 치환한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돌려주긴 해야 되는 델타 t를 찾으면 꼭 찾을 수 있으니까 ft는 t 이렇게 되지. 맞나?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의 해는 y는 ft와 y는 t의 교점의 x t잖아. 오케이? 맞나? 얘는 y는 ft하고 y는 t하고 교점 x 옆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y는 x고 얘가 y는 fx잖아. 그럼 지금 여기 ft라고 생각하면 돼. t만 바꾸면. 그지? 얘가 y는 t인 거고. 오케이? 교점 x 옆가 뭐야?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야. 하나. 따라서 t는 얼마? 요거 세 개. t는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네. 또는 t는 얼마? 1 또는 t는 얼마? 3. 이 세 개 나오는 거야.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했지? 네. 그럼 이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버리면 다 틀리게 된다. 모두 시간 합고하는 애들이 이거 세 개 더 하고 있습니다. 바로 틀립니다. 자, 그럼 돌려주면은 이제 f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또는 fx는 얼마? 1 또는 fx는 얼마? 3 된다고. 그럼 fx는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자. 마이너스 되는 거 뭔데? 마이너스 2네. 이제 첫 번째 fx는 마이너스 2 맞나? 여기에서 x는 얼마 돼야지 마이너스 2 된다고? 또 저거 하잖아. x 얼마? 마이너스 2. 두 번째 fx는 1 되는 거 1. 자, fx는 1 되는 거 뭐야? 얼마? 1. x는 1 되는 거. 오케이? 세 번째는 fx는 뭐 되는 거? 3 되는 거야. fx 3 되는 거, fx 뭐야? x는 얼마? 3이지. 맞나? 그래서 바이 1번, 2번, 3번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또는 x는 3이라는 해가 나오는 거야. 또 이거랑 똑같이 되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1대1 대응처럼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니고 내려오는 그래프면은 여기서 생기는 게 더 생길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1 되는 게 하나, 두 개 더 있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네. 알겠어? 무조건 이거에 똑같겠지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답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에 합을 구했으니까 x의 값 갖고 하는 거니까 답 2가 되겠네. 뭐 말할? 네. 끝.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역함수를 이제 하고 유리식까지 하고 아주 준비됐니? 자,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04 역함수 역함수 첫 번째 역함수가 뭐냐? 역이라 뭐겠어? 역 한문으로 만들어 그냥 역지사지해야 돼. 알지?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역방향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역이라는 것이 반대의 의미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원래는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잖아. 그지? 근데 이 역함수는 뭐냐면 y에서 x로의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원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는데 얘의 역방향, 그지?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그건데 봐봐. 문제는 반대로 갔을 때도 이름이 뭐야?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게 함수가 되려면은 뭔데?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 결정되는 거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역함수는 y의 모든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오직 하나 결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x라고 서술은 다 했다. 여기가 함수 f야. 여기가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었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거 함수 되잖아. x의 값의 한개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 결정되는 거니까. 맞지? 근데 이제 우리 쌤이 뭐랬냐면 이런 함수들이 반대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 좀 더 기억하고 있지만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으로 가는 건 되지만 역함수가 되는 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그 함수가 되려면 이 여기에 한 개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a의 값에서 y 값이 x의 값이 몇 개야? 2배 되지. 심지어 c의 값은 없지. 그럼 이런 건 함수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역만 되는 거지 역함수는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역함수가 될 조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방금 얘기했던 거 적어주면 함수 f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뭐일 때? 1대1 대응. 그죠? 1대1 대응. 오케이? 이면 집합 y의 각 원소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각 원소 y의 각 원소 y에 대해 미안 한번 들었다. y에 대하여 fx는 y인 집합 뭐가 x의 원소 x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쵸? 이렇게 되겠다. 라는 얘기고, 이때 y의 각 원소, y의 각 원소, y의 각 원소, y의 fx는 y인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어 그 다음에 x를 공략 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반대로 가는 함수 말하는 거야. 할 수 있다. 가 되고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로 하고 f의 역함수가 하고 이제 기호로 f의 인버스와 인버스라고 그러거든. f 인버스 오케이? f 인버스 f 역함수 와 같이 나타낸다. 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f의 인버스라는 것이 어디에서? y에서 x로 가는 함수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제 뭐냐면 x, 받는 쪽이 x고 주는 쪽이 y니까 f 인버스의 y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고 얘가 f라고 하면 원래는 여기서 여기 있는 어떤 x가 일로 가서 화살표 받는 애들이 뭐라고 했어? y라고 했잖아. 그지? y라고 했잖아. 그지? 이 y가 뭐였냐면 fx라고 표현을 했어, 심지어. x의 함수값이라서. 근데 우리가 반대로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f 인버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값이니까 y가 보내졌으니까 이 x라는 것이 f의 인버스 y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y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공역도 반대로 되는 거고 화살표 받는 것도 반대로 가는 거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오케이. 그래서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는 거를 네 맘대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f가 결정되어 있으면 반대로 가는 것도 결정이 돼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지금 쌤이 얘기했지만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돼야 한다? f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가 돼야 한다?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맞지? 여기 중요하고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반대로 가는 애들이 함수가 되는 거야. 만약에 1대1 대응이 안 됐다. 그럼 뭔데? 반대로 가는 함수가 안 된다고. 역함수가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1대1 함수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 2, 3에다가 A, B, C, D라고 하면 여기 하나씩 같다고 쳐도 반대로 갈 때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겠지만은 C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 F가 X에서 Y로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된다? F가 1대1 대응이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고 역함수 존재하면 1대1 대응인 거야. 그거 둘 다 된다는 얘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인 것이다.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가 1대1 대응돼야 되고 F가 1대1 대응되면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함수가 뭔지를 잘 알면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그럼 역함수를 쓰면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역함수 구하기 해보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y는 뭐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오케이? 이 함수가 뭐 fx라고 하자. 얘가 fx가 얘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f 인버스를 구하고 싶은 거야. f 인버스 x. 그죠? f 인버스 x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x가 여기로 fx로 받아내야 되잖아, 얘가. 근데 우린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함수를 찾는 거잖아. 반대로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는 지금 뭐야? y인 거거든? y가 함수값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x는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x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양식에서 정리하면 x는 얼마? 2분의 1에다가 y 플러스 왜 y 마이너스 1이지? 이 양식에서 2로 나눈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f 인버스의 y가 그러면 이 식이야. 이게 f 인버스 y야. 근데 우리 보통 f 인버스 x도 구하라, x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그럼 요거는 뭔데? x 대신에 y 갖고 y 대신에 x 넣으면 돼. y는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이 값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건데 이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얘를 x는 식으로 만들어서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를 넣어버리면 뭐가 된다? 역함수가 되는 거지. 물론 이
전제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2차 함수가 있다. 2차 함수. 자, y는 이제 x-1에 뭐 제곱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 이거는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x를 만들 수 있긴 하지. 왜냐면 x-1은 풀마루트 y 될까 이가. 그죠? 그럼 뭐 x는 뭔데? 1 풀마루트 y 될 거 아니야. y 대신 x 넣고 x 대신에 y 넣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역함수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애들이. 근데 얘는 뭐가 되는데?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래프 한번 볼래? 이렇게 생겼지. 우리가 1대1 대응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1대1 대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억하니?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로 선 만났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x가 1보다 크다 조건 줬다? 그럼 풀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거의 없어. 그래서 역함수 문제 중에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어. 알겠어? 원래 있는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간혹가다 역함수를 진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x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주어진 함수가 일단 먼저 뭐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다 되고 두 번째는 y는 fx를 x에 대하여 푼다. 즉, 뭐 한다고? 여기서 x는 f 인버스 y 꼴로 만들어준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된다? 뭐가 돼? x는 f 인버스 y에서 x와 y를 서로 바꾸어 y는 f 인버스 x 그죠? 요렇게 이제 뭘로 나타낸다 그죠? 이거로 나타낸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별표 뭐냐면 f의 이때 f의 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이 된다. 뭔 말인지 알지?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일로 가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 인버스였거든. 그럼 여기가 원래 f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잖아. 아구면이잖아.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화살표 안 받는 애들이 없나? 없지. 다 받았지. 그냥? 그러면 여기 치역이랑 공격 같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f 인버스는 뭐가 되는데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 된다. 치역하고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f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치역이고 그지? f의 치역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이 되는 얘기야. 반대로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치역이랑 공역이랑 다 같은 거니까 그냥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굳이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알고 있으면 f 인버스 치역을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f 인버스 문제지만 거의 f 문제로 풀어요. 알겠어? f 문제를 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치역이나 정의역을 구할 때도 f를 가지고 구하는 거지 역함수를 구해서 뭔가 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거의 구하는 문제가 없다고. 다음 시간에 내가 복수 테스트 같은 거 내잖아. 하는 복수 테스트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문제는 뭐 많아봐야 한 문제야. 근데 애들 모든 문제를 역함수를 구하고 있어. 그런 애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 보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첫 번째. 함수 f. x에서 y다. 그제? 얘가 1대1 됩니다. 자, 그 역함수 f 인버스가 y에서 x에 대하여. 오케이. 자, 발의 첫 번째 뭐가 되냐면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 된다. 요걸로 다 설명돼. 1로 가는 게 f잖아. f 인버스잖아. 그럼 걔의 역함수는 뭔데? 1로 가는 거잖아. 그럼 f잖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거 되는 거야. 두 번째,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을 하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x입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 인버스라고 하면 x 걸었잖아. 그럼 여기서 일로 갔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이놈이 다시 어떻게 되는데 1로 가잖아. 자기 옆에 하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있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근데 이 x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함수야? 그 정의역에 있는 함수야. f 먼저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애들 먼저 가야 되니까. 이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 인버스하고 f하고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는데 정의역이 x인 애들 항등함수 된다. 이런 얘기고, f하고 f 인버스하고 여기에서는 y라고 써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 y가 똑같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 y가 정의역이 지금 여기 있는 애라고 해. 여기 있는 애를 여기 보내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y 그대로 돌아오는 항등함수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 항등함수야 실제로. 그래서 f하고 f 인버스하고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인데 정의역이에는 y 함수라서 i의 y라고 적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에서 항등함수, x에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설명 알면 됩니다. 많이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가 합성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거를 역함수로 가지고 없애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쓸 거라는 것을 알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가 x에서 y로의 함수고 c가 y에서 x로의 함수다. 오케이? 여기에 대하여 이거 지금 뭐 했는 거냐,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역함수 관계 지금 아니야. 아니, 정의역 x에서 y로 보내는 거고 y에서 x로 보내는 건데, 근데 얘가 가는 놈이 여기 가는데 그 받은 애가 다시 또 일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역함수, 선생님 x에서 y로 가고 왜 y에서 x로 가면 이게 f의 역함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별개의 함수인 거야. 예를 들면 여기 1, 2, 3이고 여기 A, B, C인데 여기는 이렇게 갔어. 이게 F고. 그럼 G라는 애는 A, B, C에서 뭘로 보내는 거야? 1, 2, 3으로 보내는 거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함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X, Y, Y, X. 이거 역함수 아니잖아. 역함수면은 뭔데?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C가 3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가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함수니까 이렇게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은 뭐가 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C니 근데 여기에서 아까 역함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두 개를 합성을 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i의 x 항등함수가 됐어. 그죠? 또 f하고 g하고 합성을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가 됐어. y네. y를 먼저 걸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되면은 이게 될 필요 충분 조건 기호다, 그죠? 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이 G라는 애가 뭐가 된다? F 역함수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역함수 된다는 설명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걸 판단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된다 얘기했고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는 얘기했고 반대로도 된다는 얘기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두 개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요것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세 함수 f, g, h가 모두 1대 1 대응일 때 이고 그 역함수가 각각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일 때 자, 첫 번째 G 서클 F의 인버스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 각각 들어갈 것 같은 게 있잖아. 하나씩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리가 바뀌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되는 거야. 바로 풀면 왠지 설명할 거야. 자, 반대로 두 번째 H 서클 G 서클 F의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H 인버스 자리가 다 바뀌게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봐봐. 왜냐하면 한번 해볼게. 자, 왜냐하면 첫 번째 것만 할 거야. 똑같으니까. 자. G 서클 F가 있다. 그죠? 얘하고 어떤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면, 얘하고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의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뭔 말인지 이해해? 위에서 앞에 개념에서 두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다? 역함수 관계였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말해. 일단은 이걸 합성해갖고 F를 없애야 돼. 오케이? F를 없앤다는 게 얘를 없앤다는 얘기 항등함수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F하고 여기 F 인버스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데? 요 두 개가 어떻게 돼? I가 돼버리잖아. I는 딴 게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거는 없어졌지? 그럼 G 나왔잖아. G 없애려면 여기다 또 뭐 있어야 돼? G 인버스 있어야겠지. 그러면 얘가 두 개를 합성하니까 I가 되고, 그럼 여기 I 되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고, 그럼 G하고 G 인버스 나왔으니까 이것도 I가 되니까 이게 I 된다. 설명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므로 G 서클 F의 인버스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오케이? 안 되면 되겠다. 라는 이야기. 재밌지? 그러면 마지막 그래프 네 번째. 애들이 이 역함수를 좀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역함수를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잘못 배워서 그래. 제대로 배우면 어려울 게 없거든. 반대로 가는 함수니까 그냥 반대로 가는 함수면 그럼 요 방향으로 반대로 생각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렵지만 그럼 봐봐.
역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이제 많이 써.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많이 나오거든. 역함수를 구해라 이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자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오케이?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 어떻게 그렸냐면 우리가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대칭 이동할 때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대칭 이동 했었다 이거 우리가. 그럼 뭐 이래갖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어라 이렇게 설명했더라. 그럼 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x는 식으로 만든 다음에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거 y축에 대해 대칭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두 개가 이제 뭐 된다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끝.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이제. 보자. 몇 번이야? 1번. 봐봐. 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보시면 돼. 분명히 지금 일단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역함수 문제가 나왔으니까 역함수를 구하자. 이런 거 거의 없다는 얘기야. 자, 봐보세요. 어떻게 원하는지.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자, fx가 지금 뭐냐면 2x 플러스 1이잖아. 네. 근데 우리가 뭘 구했냐면 f 인버스의 3의 값이 a. 이거 구했거든. 그럼 이거 f 인버스 구하면 되거든. 사실은 저 y는 식으로 만들면 y는 2x 플러스 1이니까 넘겨주면 이제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 y 마이너스 쭉 했던 거 같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y는 이제 뭔데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f 인버스의 x의 값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되는 거거든. 그럼 3 대 2가 했으니까 f 인버스의 3의 값이 2분의 1에다가 3 빼기 1이니까 2에서 답이 1인데 이게 답이 1이야. 얘가 1이야. 근데 이렇게 안 본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풀 건데? 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해를 일단 하자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함수를 뭔지 알아, 무슨 함수인지 알아.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있는 3을 가지고 1로 보내면 여기가 a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는 알아 몰라? 구할 수는 있지만 나와 있지는 않아. 그치? 근데 우리 여기서부터 1로 가는 함수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럼 인버스의 3의 a로 간다는 얘기는 f의 a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이해되면 이제 다 이해한 거랑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f의 a는 뭐 된다? 3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fa는 3이거든. 자리 바꾸면은 역함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3에서 a로 간 거니까 a로 가면 3으로 가겠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럼 여기 뭐야? 2a 플러스 1은 3이다. a는 얼마 된다? 2니까 1 되겠네. 그치? 아까 역함수 구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푸는 게 나을까? 이게 훨씬 낫잖아. 500% 낫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역함수를 구해라는 문제도 있지만 역함수 문제의 90%가 다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지.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없다. 근데 한 10%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하고 안 되면 일단 역함수를 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죠? fx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f의 0의 값은 3이라고 돼 있고. 그죠? 그러면 3. 여기에서 뭐가 돼? 그러면 b는 3 되는 거 나왔다. 그죠?
네. 맞나?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2의 값이 있다. 그럼 이것도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또 뭐 된다고. 그제?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라고? 여기 이쪽에서 2에서 1로 간다는 얘기니까 1에서는 어디로 간다? 2로 가겠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게 f의 1의 값이 2 된다는 사실을 찾아라는 얘기야. 그런 힌트를 찾아라는 얘기. 그러면 결국에는 a 플러스 b의 값이 2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일러스트 값이 2 된다. b가 3이니까 b는 3. 이므로 a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라는 설명. 됐나? 네.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나오기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따라서 f의 2의 값이 얼마 된다? 1 된다. 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됐어요? 넘긴다요? 네. 5번. 자, 5번 보면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합성이 되어 있는데, fx는 주어지기를 x 플러스 3이고, gx는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고, g 서클 f 인버스의 a의 값이 1이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걸면 되잖아. 합성되어 있는 건 어떻게 걸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걸면 되잖아. 미안. 맞다. a는 1이잖아. 오케이? 네. 그러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f 인버스 a를 k라 하자. 오케이? 네. 그럼 gk가 얼마야? 1이야. gx가 여기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1이야. 맞지? 그럼 k는 얼마야? 0이겠네. 오케이? 그러면 f 인버스의 a의 값이 0이란 얘기야. 그럼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f의 0은 얼마? a야.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3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원래 폼을 하는 건가? 네. 학교에서 짰나? 안 적어요. 그래? 두발 잘 배워야 폼안 되는데 삭발만 아니면 그렇죠. 삭발을 안 되는 거야. 우리 때는 삭발은 되고 폼은 안 되는데 염색도 되나? 문제 안 돼요. 염색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다 되고. 안 해? 막 화려한 색깔만. 너무 막 탈색이 가지고 노란색이 이런 거 많았네. 좋네.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는 우리 때는 바로 잡혀갔지. 학생부실 끌려가가지고. 오케이, 7번. 괜찮지, 지금까지? 어렵지 아니하다. 그럼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 이거 한번 해밖에 못하겠네. 32문제가 있네, 여기. 7번 보자, 7번.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의 3의 값이 1이다 라고 돼 있어. 맞지? 그럼 f1의 값이 3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f가 g의 역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지? g가 f의 역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맞춰가 쓰면 되겠다는 얘기고, 그럼 g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1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거든? 봐봐. 7번. fx는 ax제곱 플러스 1, x가 0보다 커나. 자, 이렇게 구분을 나눠져 있는 함수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역함수를 가진다고 했잖아. 그지? 그 역함수를 가지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끝점에서 0하고 이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여기 없는 때 값도 1이고 여기 없는 때 값도 1이니까 연결이 돼. 1에서 뭐 이렇게 연결된다고 곡선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결될 거니까 1대1 함수되는 1대1 대응되는 거는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의 3의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생각할 건데 0 넣었을 때 값이 1이잖아 밑에 거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돼 그죠? 0보다 크다 할 때는 만약에 A가 양수면 음수면 어떻게 돼? 1이 되면 안 되잖아. 네.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 만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면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A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문제 나와 있는 문제에서 A는 양수야. 이제 안 줘도 알 수 있긴 한데
구해놨어. 이제 설명해놨네. 그럼 A 양수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그 G에 F의 역함수가 G2이므로 어디에서 G3은 1에서 F의 1은 3 된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요 F1은 3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그러면은 F1은 3이라는 것까지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1은 어디야? 위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네. 맞나? 그러면 결국에는 A 플러스 1이 3 된다.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2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제 fx를 다시 한번 써주면 2x제곱 플러스 1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1이고 x가 0보다 작다. 조금 그림 그려주면 좋긴 합니다. 문제에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야. 얘가 y는 fx라는 얘기야. 이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gx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g의 마이너스 1, g의 1 이거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1 더가 g의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g의 1 이거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얘 알아야 되고 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저거를 구하면 돼. 자 봐봐. g의 마이너스 1은 k a라고 a, b 안 썼네. a 썼네. k 자 하자. 첫 번째.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역함수니까 여기에서 뭐가 돼? f의 k는 얼마 된다? fk는 얼마 돼?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가 f잖아. 그럼 함수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아야 되잖아. 여기잖아, 마이너스 1이. 그럼 요거 써야 되는 거니까 이 함수 써야 돼, 이 함수 써야 돼. 이 함수 써야 돼, 이 함수 써야 돼. 그럼 밑에 함수, 직선 함수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케이스 분류하면 많아지잖아.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K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도 풀 수는 있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버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에 함수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함수 쓰는 거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치역을 본다는 얘기지. 이거의 치역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위에 거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잘 봐야 되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fk는 마이너스 1. 요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된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지. 그럼 k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 된다 라는 얘기. 여기서 이거 쓰자. 이것이므로 k는 0보다 작다라고 쓰자. 그래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된다는 설명이니까. 이해돼? 그럼 두 번째 g의 1의 값은 뭐 p가 하자. 오케이? 그럼 f의 p의 값이 얼마다? 1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1 되는 건 함수값이 뭐야?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 함수값은 이거 함수값 따라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된다. 자, 이것이므로 p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전에 p 넣으면 얼마? 2p제곱 플러스 1이 1 된다. p는 얼마 된다? 0 된다는 얘기. 이해됐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 플러스 g의 1의 값인데 g의 마이너스 1이 k니까 마이너스 2고 g의 1의 값이 p니까 플러스 0 돼서 답이 마이너스 2 된다라는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네. 풀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다. 9번. 9번은 역함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존재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존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1대1 비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치역하고 일단은 fx가 1대1 함수는 되잖아.
근데 정의역이 있고 공역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는데 1대1 돼야 되는 거니까 저기에 꼭 맞게 들어가야 되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일단은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문제에서. 1대1 대응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냥 1대1 대응이 아니라 안 주고, fx가 역함수로 가진다, 이리 줘버린다고. 역함수 가진다는 얘기는, 역함수 구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1대1 대응이구나,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x 마이너스 1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는 정의역이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만? 3까지라는 얘기지. 2까지 아니야. 0부터 2까지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0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데? fx가. fx는 지금 3x-1이라고 나왔어요. 얼마? 마이너스 1.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너스 함수값은 뭐야? 5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공역이 저렇게 됐으면은 시역이랑 공역이랑 일치해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x가 0하고 2 사이 요게 돼야 되고 이것이므로 뭐야? 1대 fx의 시역은 y가 방금 말했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럼 치역과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그지?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B는 얼마? 5된다. 공역이 지금 A에서 B까지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11번. 11번도 마찬가지 문제야. 무슨 문제야?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야.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대1 대응돼야 한다. 그럼 이게 1대1 대응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대1 대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케이스 분류에서 fx 잡은 다음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11번 문제도 어렵지 않거든. 봐봐. fx가 a-4의 x 플러스 a에다가 x-1의 절대값이네.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지? 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그리면, 얘가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얘가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 맞나 이게? 맞네. 얘가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 ax-a 될 거니까 ax가 여기하고 더해져서 2a-4의 x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 타고 올 거니까 a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1대1 대응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요거하고 어떻게? 기울기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얘가 이미 감소하잖아. 네. 얘도 감소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감소해야 되니까 풀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fx가 1대1 대응, 1대1 아니야. 역함수를 가지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fx가 뭐한다? 1대1 대응이다.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fx가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다? 기울기 1대1 함수 되고 지역 공역 일치해야 되는데 지역 공역 일치하는 거는 여기 일러스트 함수값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도 일러스트니까 어차피 함수값 똑같거든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A- 다 나와. 여기도 1 넣으면 A-, 여기도 1 넣으면 A-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확인 안 해도 되고. 그치? 그러면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 되려면 계속 증가해야 된다.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되는 말이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돼야 한다. 그러면 fx는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해야 하므로 자 2a 빼기 4라는 얘가 뭐 된다? 음수되는 얘기지. 따라서 a는 뭐보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됐나요? 이가 되면 안 됩니다. 13번. 왜 이리 많노? 문제가. 엉망이잖아. 13번 3차 함수 fx가 ax제곱 세제곱 플러스 b 얘 3차 함수 역함수 f 인버스가 f 인버스 5는 뭐 마이너스 2일 때 적합수를 구해라. 대입만 하면 답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fx가 지금 ax 세제곱 플러스 b다. 근데 f 인버스의 5가 마이너스 2에서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5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갖다 대입만 해주면 답일 거야. 마이너스 8a 플러스 b가 5 된다. 우리 구하는 답 5 된다는 말이야. 얘 구하는 답. 각각 못 구해. 오케이? 15번. 자, 이번 문제는 f 인버스, hx 구하는 건데, 봐봐. 어떤 거냐면, fx는 2x 플러스 4지. gx는 뭐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이때, h서클 h서클 f가 g란 얘기거든? 네. 근데 나는 이제, 뭘 보냈냐면, hx를 구하랬어.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얘가 h의 f의 보지마. fx는 g의 x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갖다가 넣어주면은 h에다가 2x 플러스 4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얘를 t로 둬가지고 x는 만들어서 여기 갖다 대입하면 ht가 뭐 나오니까 hx가 나온다. 이거 했다 얘가. 맞지?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그거를 사용을 할 게 아니고 뭘 사용할 거냐 하면 역함수를 이용하는 거를 사용할 거야. 자, 뭐냐면 이 fx, gx 둘 다 1차 함수니까 항상 증가하는 함수가 항상 감소하는 함수. 즉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f하고 g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합성해도 되니까 h 서클 f는 g가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생 f 인버스를 합성해버릴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뒤에다가 합성했지? 그럼 여기 똑같이 뒤에다가 합성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뭔데? 앞에 거는 뭐가 돼? h 낳고 뒤에 거는 뭔데? g 서클 f 인버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나는 f 인버스는 찾기 쉽잖아. 이거는 구해야 돼. hx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hx라는 것은 g에다가 f 인버스 x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럼 f 인버스 x를 찾을게, 선생님이. f 인버스 x를. fx는 2x 플러스 4에서, y는 2x 플러스 4. x로 만들어야 돼. 2분의 1에다가 y 마이너스 4. 그치? 따라서 f 인버스 x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만든 거야? 역함수? 네.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들면 되니까 따라서 h의 x는
g에다가 2분의 1x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gx 자리에 x 자리에 2분의 1x 마이너스 넣으면 2분의 1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넣으면 되잖아. 됐어?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가 된다라고 풀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원래대로 풀 수도 있지만 역함수 양변에 걸어서 풀 수가 있어. 오케이? 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함수가 방정식이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아까 전에 문제 오늘 그 질문했는 거 중에 문제 풀이한 거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얘가 f의 fx는 fx 있잖아. 이거에서 많이 틀리거든. 애들이 양변에다 여기 f 인버스 걸어버려. 여기도 f 인버스 걸어버려. 없어지네 이러면서 fx는 x네. 이거 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놔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함수 자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처럼 없앨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방정식에서는 날리면 안 된다. 오케이? 만들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 17번. 맞나? 17번. f에다가 2x 플러스 3이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t로 만들어갖고 fx 만들 수는 있어. 근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구하는 게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의 값이거든. 이걸 k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fk는 뭐 되는데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는 거잖아. 오케이. 네.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f에다가 2x 플러스 3은 4x 마이너스 1에서 이 뒤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2 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4x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 네. 가 되면 찾는 거라고. 그러면 갖다 넣어주면 뭐가 돼? 이거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가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네.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모양 나올 거니까.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의 값은 마이너스 2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써주면 뭐가 돼? f에다가 얼마? 2분의 5가 5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따라서 k는 뭐 된다? 2분의 5 된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지. 알겠어? 네. 복잡하면 t로 넣고 f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오케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넘어가. 19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제. 다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19번. 19번 문제를 보시면은, fx가 나와 있는데, 3분의 2x, 3개가 나와 있다, 그죠? 3개의 함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함수 이런 거 구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fx 한번 적어보면, 3분의 2x가 언제 x가 3보다 적을 때, 그 다음 x-1이 언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2x-6이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케이? 네. 하면 돼요. 이거 좀 그래프 그려놓자. 이것도 아까 전에처럼. 그러니까 케이스 나누기 복잡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우리 함수값에 의해서 이 값의 치역에 의해서 함수값 다 결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려놓으면 일단 3 여기 5 다시 3 5 이쪽에 잘 그려주세요. 3 넣었을 때 그 다음에 5 넣었을 때 생각을 하면 되고 3보다 작을 때는 이제 3 넣었을 때 값이 2거든. 그래서 점점하게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넣었을 때 값 2고 그 다음 5 넣었을 때 값이 4거든. 그러면 여기에 4 있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 이상일 때는 2x 플러스 6이니까 기록이 2에서 이렇게 생겼다 라고 만들면 돼.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봐봐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막 복잡하다고 앞에 거 먼저 해보자. 첫 번째.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의 얼마? 2 구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F의 인버스에다가 F의 인버스의 2 구하는 거야. 그럼 F의 인버스의 2의 값을 K라 하자. 자, P라고 할까? 일반성 있으니까. P라 하자. 그럼 FP는 얼마 된다고? 2 된다는 얘기. 됐어? 네. 그럼 함수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함수값이 2 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따라서 P는 얼마 된다? 3이라고. 찾아버렸지? 그럼 봐봐. 그럼 F 인버스에 얼쳐야 3을 찾아야 했거든. 그럼 이거 Q 돼. Q라 하자. 그러면 F의 Q의 값이 얼마 된다? 3 된다는 얘기. 됐어? 그럼 3은 어디 있어? 2하고 3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그럼 요 함수 쓰는 거잖아. 그럼 요 함수 쓰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Q가 뭐 된다? Q가 3보다 크거나 5보다 작다. 자, 되고 그러면 Q-1의 값이 3 된다. 따라서 Q는 얼마? 4 된다. 됐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의 2의 값이 얼마다? 4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답이야. 4.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또 가져가 보자. 두 번째 케이스가 이거 두 번째 값을 구해야 되니까 F의 F5래. F 서클 F의 5를 찾는 거니까 이게 찾으면 되지. F의 5 찾으면 되는 거잖아. F의 5가 얼마야? 여기 넣으면 되는 거니까 4제? 네. 얘가 F의 4. 4의 X의 함수값도 얼마야? 아까 전에 구했는 거랑 똑같네. 얼마야? 3이지. 따라서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에 2를 걸고 F 서클 F에 5를 걸어놓는 값이 얼마다? 4 더하기 3이라서 7이다 라고 하면 돼. 오케이. 네. 21번. 자, 해야지. 21번 봐봐요. 21번 보니까 fx가 2x 플러스 3이야. tx가 4분의 1x 마이너스 2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G 서클 복잡하네? 보자. 구해야 하는 걸 좀 보자. G 서클 이걸 다 때려 넣는 거 아니야? F 서클 G에다가 인버스에다가 서클 G. 자, 여기에 4를 걸었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 오케이? 그럼 요 바로 먼저 풀어야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G 서클 얘가 인버스 전체 인버스는 자리 바꿔갖고 인버스 각각 들어간다 했지? 네. 그럼 얘가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이렇게 된다. 교환법칙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리 바꾸면 안 돼.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4 걸려있다 이 말이지. 요 두 개가 뭔데? 항등함수잖아. I잖아. 그럼 얘는 없어진다 생각하면 돼. 결국에는 F 인버스에다가 서클 G에 얼마? 4 걸려있는 거야. 그러면 F 인버스에 G에 4 걸려있는 거라. 그럼 G4가 얼마야? 4 나왔을 때 마이너스 1이지. F 인버스에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F 인버스에 마이너스 1을 모르니까 K라고 하자. 그러면 F의 K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2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K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아닌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면 돼.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2다. 그냥 K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돼? 네. 23번도 똑같은 거니까 생략.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싹 없어지겠지? 네. 25번, 27번.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개만 할게. 자, 25번. 여기 보자. 그래프 그리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자, 얘가 y는 x입니다. 얘가 y는 x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서 얘가 b 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서 얘가 c입니다. 그 다음에 더 위로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려서 얘가 t입니다. 하기 더 이렇게 그려서 얘가 입니다. 오케이. 이해돼? 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나는 거는 뭐가 돼 있냐면 P 쪽 그 지나는 건 지나야지 많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보자. 그래프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다 지나는 거겠지. 여기 다 지나게끔 만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도 지난다고 볼게. 오케이? 네. 자, 그래프 이렇게 이게 y는 fx야. 그럼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냐?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한다? 서클 f의 전체 인버스의 t를 구하라 했는데 이거는 f 인버스, 그제? 서클 f 인버스의 t인 거고 이것은 결국엔 f 인버스의 t를 구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이제 f 인버스의 t를 구해야 되니까 f 인버스의 t의 값을 뭐 p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f의 p의 값이 뭐 된다? t 되는 거 찾는 거잖아. 네. 됐나?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함수 값이 t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가 t 됐다는 걸 찾는 거니까 이 점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야? 봐봐. 얘가 y는 x잖아. 네. 여기하고 여기가 y축 x니까 얘가 얼마야? b. 얘가 얼마? c. 얘가 d. 얘가 e인 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t 함수값이 t가 되는 게 얼마인데? C. c잖아. 그치? 여기. 따라서 p는 c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 f 인버스의 c의 값을 q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f의 q의 값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c 된다는 얘기야. 맞나?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c가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어디야? 함수값이 되는 게 여기니까 여기잖아. b다. 따라서 q는 뭐 된다? p 된대. 이해했어?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이 얼마다? p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대로 다 풀면 끝납니다. 오케이? 네. 27번 해결되고요. 29번. 하면 되겠다. fx가 x-2의 제곱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존재하거든. 봐봐 얘들아. 자, 2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그래야 돼.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얘의 역함수는 지금 뭔데? y 이꼴 x에 대해 대칭 함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일 거라고. 네. 맞나? 그러면 fx하고 gx하고의 만나는 점의 좌표는 결국엔 여기인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 함수하고 얘 가지고 오면 되잖아. 굳이 이 함수 안 보여도 된다. 네.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은 y는 fx와 한 줄만 더 적게. 이것이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아니,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그제?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이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x-2의 제곱은 x 찾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서 1, 4라서 x는 1 또는 x는 4가 돼야 되는데 x가 뭐 이상이야? 2 이상이잖아. 이므로 x는 얼마? 4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교점은 몇 콤마면 4콤마4겠지.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 8 된다라고 풀면 끝나. 여기까지지. 오케이. 와, 끝냈다. 숙제. 역함수 처음부터 하면 되지? 네. 역함수 처음이 59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니까 67까지만 해. 오케이? 네. 꼭태는 64까지 하면 되는데 앞에 연습 문제 질문이 있었나? 오늘? 그래? 56부터 56부터 이제 숙제 안 되는 거 풀어와야지. 네. 수고요.